샤워를 하다가 무심코 만져진 내 고환. 그런데 마치 지렁이가 얽혀 있는 것 같은 울퉁불퉁한 핏줄이 만져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 서 있을 때 왼쪽 고환이 묵직하고 뻐근하게 아파오진 않으셨나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남성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 바로 정계정맥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 대학로에서 여러분의 비뇨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더 서울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비뇨의학과 전문의 추민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보람의 병원 센터장을 거치며 쌓은 노하우로 오늘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계정맥류, 이름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고안에 있는 정맥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우리 다리에 생기는 하지정맥류 아시죠? 그게 고안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질환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이 왼쪽 고안에서 발생한다는 건데요. 왜 유독 왼쪽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의학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환은 아래에 있는데 왜 하필 저 위쪽에 있는 핏줄들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발생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 우리 남성들의 고환은 원래 신장 바로 옆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출생이 가까워지면서 고환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지금의 음낭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때 고환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원래 연결되어 있던 신장 근처의 혈관까지 쭉 같이 끌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른쪽 고환 정맥은 심장으로 올라가는 아주 넓은 고속도로인 하대정맥으로 비스듬하고 자연스럽게 합류합니다.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고 저항도 적습니다. 반면에 왼쪽 고환 정맥은 구조가 좀 험난합니다. 하대 정맥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신장 정맥을 한번 거쳐서 직각으로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로 바로 못하고 좁은 국도를 거쳐서 급커브를 틀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원래 신장 쪽에 있던 걸 끌고 내려온 터라 왼쪽은 정맥의 길이 자체도 오른쪽보다 약 8에서 10cm 정도 더 깁니다. 길이도 길고 직각으로 꺾여서 압력도 높다 보니 피가 위로 쑥쑥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맥 안에는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문짝이 있는데요. 이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 판막이 고장나면 결국 피가 중력을 타고 아래로, 즉 고환 쪽으로 역류해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고환에 정계정맥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 가장 특징적인 지렁이 덩어리 만져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bag of worms, 즉 벌레가 가득 든 주머니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샤워하려고 서 있을 때 왼쪽 고환 위쪽을 만져보면 단단한 고환과는 별개로 마치 라면살이나 지렁이가 얽혀 있는 것 같은 울퉁불퉁한 핏줄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육안으로 파랗게 혈관이 비쳐 보이기도 하죠. 아주 재밌는 특징은 자리에 편하게 누우면 중력이 사라지면서 고여있던 피가 빠져나가 이 덩어리가 싹 사라지거나 작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 묵직한 통증과 불쾌감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쨍한 아픔보다는 고환이 밑으로 축 처지고 빠지는 듯한 무거운 느낌, 뻐근한 둔통이 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오래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헬스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한 뒤 혹은 피곤한 오후 늦은 시간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통증 역시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잦아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 양쪽 고환의 크기가 비대칭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왼쪽 음낭이 오른쪽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환을 만져봤을 때 왼쪽 고환이 오른쪽 고환보다 확연하게 작고 물렁물렁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혈류장애로 고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 놀랍게도 무증상인 경우입니다. 평소에 아프지도 않고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잘 안 되어 병원을 찾았다가 정계정맥류를 진단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정계정맥류, 증상이 경미하면 그냥 놔둬도 될까요?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위험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환 위축입니다. 정맥에 피가 고여 있으니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독성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고환이 점점 작아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남성 난임입니다. 정자는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고환이 몸 밖에 있는 이유도 체온보다 2, 3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계정맥류 때문에 뜨거운 피가 고여 있으면 고환의 온도가 훅 올라갑니다.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결국 정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둔해지며 모양이 이상한 기형 정자가 늘어나 임신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남성 난임 환자의 약 40%가 이 정계정맥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제가 직접 정밀 음낭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피가 역류하는지 5분 만에 정확하고 편안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특히 정계정맥류는 초음파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저희 더 서울 비뇨의학과는 초음파 우수 인증 병원으로 지정되어 대학병원급의 더욱 정밀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료라고 하면 덜컥 수술부터 떠올라서 겁나시죠? 증상이 심하지 않고 당장 임신 계획이나 고환 위축이 없다면 우선 생활습관 교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헐렁한 트렁크보다는 고환을 위로 잘 받쳐주는 핏한 드로즈나 삼각 팬티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서 있어야 한다면 틈틈이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사우나나 반신욕은 고환 온도를 높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일 뿐 이미 늘어난 혈관을 정상으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난임, 고환 위축의 위험이 있다면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재발률이 낮은 치료법은 현미경적 정계정맥류 교정술입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서 문제가 되는 정맥만 콕 집어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대학병원 교수 시절 수없이 해왔던 수술인 만큼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자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자연 임신에 성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 샤워하시다 고환 쪽에 울퉁불퉁한 게 만져지시나요? 아니면 묵직한 통증이 있거나 이세 계획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비뇨기 질환은 초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대학로 더 서울 비뇨의학과 의원으로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 추민수 원장이 대학병원급 진료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고민하시는 지인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서울 비뇨의학 TV의 추민수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비뇨기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